다른 사람의 트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법. 어떤 모임에서 회의 중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나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찬반 의견이 오가는 회의여서 회의 진행자는 서로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결정으로 이끌고자 조심스레 회의를 이끌어갔다. 그런데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한 사람이 회의가 시작되자 회의 진행과 회의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진행자는 진땀을 흘리며 그 사람의 돌출 행동에 대응했지만 그 사람의 트집은 점점 심각해져 큰 소리를 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회의 참가자들 중 몇 명이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트집의 강도가 심해지는 탓에 사람들은 더 이상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신은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한 그 트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급기야 화를 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후 회의장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중 반대를 잘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런 예리함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발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남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과는 달라.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과시의 심리가 깔려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트집을 잡는 행동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이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실제로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내면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숨어있는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으로써 자신을 강하고 큰 존재로 드러내고자 한다. 물론 트집의 내용이 옳고 정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다만 표현이 부족할 뿐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된다. 트집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집을 잡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그것은 무조건 틀렸어. 라고 긍정적인 점은 뒤로 제쳐놓고 부정적인 점만 부각시켜서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과는 되도록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현실은 그런 사람이 늘 주변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려 하기보다 슬기롭게 대처하는 편이 낫다. 트집만 잡는 사람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 누군가 획기적인 의견을 내도 한 사람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 그 의견을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특히 트집을 잡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좋은 의견이라도 그냥 사장되는 분위기로 흐른다. 트집을 잡는 행동은 사실 파워게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과시해서 상대방을 꺾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의 트집으로 꺾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조직을 이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 기업이나 국가는 어느 곳이나 파워게임이 존재한다. 그 구성원인 개인도 그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파워게임이 큰 영향을 미친다. 파워가 있어야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 그 파워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조직에서 밀려나게 된다. 트집을 잡는 사람은 그 트집을 통해 파워게임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며 자신도 트집 잡기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직장에서 안건을 제안할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 전에 미리 내 안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구해 응원군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회의에서 또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사전에 동의해 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발언의 힘을 키운다. 여러 사람의 작은 힘이 모이면 트집 잡는 한 사람의 힘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누군가 내 의견에 트집을 잡으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화를 내면 무조건 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또 화는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나게 된다.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평소 자신의 표정을 유지하면서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그 사람의 트집이 합당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당하지 못한 트집이라면 당당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절대로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면서 매너 있는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Yes, but how의 기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먼저 yes의 단계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와 같이 어느 정도 호응해주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말로 바로 부정을 하면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해 더 트집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but의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이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 나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반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반대 의견에 부딪히는 것보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가 더 용이하다. 마지막 how 단계에서는 트집을 잡는 사람과 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는 것보다 자존심을 살려주는 편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당신의 의견은 이렇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그러면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그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까다로운 사람, 예상치도 못했던 난감한 상황, 해결하기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트집을 잡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고 침착한 태도와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 전체를 위해 그 상황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트집을 잡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심리를 이해하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큰 신뢰를 얻게 마련이다.